자, 시작을 해보자. 오늘 다룰은 10점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다라고 하면 경우의 수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사건의 가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네, 사건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행위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의 가지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한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동일 컨디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라고 하는 얘기들이 원래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구하냐?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센다가 원래 사실 가장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뭘 그리냐면 수용도라는 걸 보통 사용을 해요. 수용도는 우리가 말하는 가지나무 그림 뭐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 이렇게 쭉 펼치듯이 쓰는 것들을 우리가 수용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로서 A랑 B랑 C랑 D가 자기 자리 앉지 않게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수용도로 그려볼 건데, 당연히 뭐 A의 자리가 하나 필요할 거고요. 이건 원래 A가 앉을 자리고, 이 자리는 B가 앉을 자리고, 이 자리는 C가 앉을 자리고, 이 자리는 D가 원래 앉아야 되는 자리라고 합시다. 왜 글씨가 점점 좀 올라가니?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A에 A가 안 앉아야 되니까 이제 B를 앉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앉힐 수 있는 애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A를 앉혀도 되고 C를 앉혀도 되고 D를 앉혀도 되죠. 그래서 쭉 A를 앉히겠다, C를 앉히겠다, D를 앉히겠다. A를 앉혀놓으니까 이제 남는 애들이 누가 남았냐면 이제 D하고 C가 남았는데 각각은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안 되니까 D를 앉는다, C를 앉는다. 이렇게 그리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 C가 이제 자기 자리에 앉지 않았으니까, C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A가 와도 되고 D가 와도 되는데 이쪽은 D가 오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D 다음에 반드시 A가 와야 되는 상황. 자, A랑 D를 썼기 때문에 이제 남는 게 A와 C가 되고, C는 자기 자리에 못 오니까 무조건 A가 와야 되고, 그러면 남는 자리에 C가 앉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그리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다 세시는데 쓰는 방식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여기에다가 A를 이제 못 쓰니까 제일 처음에 B 썼죠. 그러면 이 다음 거는 C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 건 이제 D를 그리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애들을 앉힐 때 어떻게 됐었냐면 남아있는 애들이 C하고 C를 썼으니까 A, B, D가 되는데 B가 못 오니까 여기다 쓸 때는 여기다 A를 놓고 여기다 D를 놓는 이런 형태로 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거라고 보면 돼.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하니까 어떤 규칙성을 갖고 하지 않으면 하다 보면 겹치는 새끼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음에는 우리가 남아있는 게 B하고 D가 남아있으니까 여기에 D, 여기 이제 B가 올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A와 B가 남았는데 A, B는 C, D랑 관계없는 새끼니까 A 앉고 B 앉혀도 되고 B 앉고 A 앉혀도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써본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이렇게 다 셀 거냐? 사실 여기서 이제 세고 나면 이걸 보통 어떻게 하냐? 처음에 이제 B를 갖고 있는 경우가 세 가지인데 그러면 C에서도 세 가지, D에서도 세 가지 나올 거니까 곱하기 3에 우리는 9가지요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사실 뭐 한 거야? 곱해서 구했죠 나중에.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엔 곱의 법칙이 있고 합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곱해서 구하는 걸 말합니다. 언제 곱하지? 동시에 일어난다. 원래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두 사건이 연관성을 갖고 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 말을 보통은 동시에라는 말이 있는 경우에 아니면 바로 붙여서 하는 연속적으로 이라고 하는 말 같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한다? 곱해서 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로 들어서 단순하게 식사를 하러 가서 라면과 김밥을 주문할 거야. 라면은 5종, 김밥은 13종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네를 곱해서 구하게 된다는 거죠. 됐어? 이게 이제 곱의 법칙이죠.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옷 입는 거에 대한 얘기 제일 많이 하고 상의 하의로, 그렇지? 상의만 입고 나가는 사람 없고 하의만 입고 나가는 사람 없잖아, 그렇잖아. 네, 그래서 상의만 입고 나가고 하의만 입고 나가지 않으니까 동시에 입어야 된다. 동시에 주문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우리가 여기서 김포 공항까지 가는 방법은 버스로 가고 지하철로 갈 수 있죠. 지하철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 버스 가면 한 3종류 된다라고 하면 김포공항까지 우리는 4가지 방법으로 갈 거고 김포공항에서 잠실로 가는 방법이 버스나 지하철 노선으로 한 2개 정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버스로 한 5개쯤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김포까지 4개 여기서 저기 잠실까지 7개 곱해서 우리는 28가지의 경우의 수로 이제 길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말은 사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같은 의미의 말들이 많지만 사실 영어는 같은 의미의 똑같은 언어가 많지는 않아요.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and로 우리가 인식될 수 있는 거, 두 사건이 A and B 형태로 인식되는 걸 다 곱의 법칙으로 구하신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세 번째, 합의 법칙.
말 그대로 더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두 사건이 연관성이 없을 때 그래서 보통 동시에도 아니고 연속적이도 아니고 이런 말이 다 빠져 있으면 이제 합의법칙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영어로 생각하면 또는 우리가 접속사 or를 쓰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합의법칙으로 구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식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식사의 한 종류의 음식을 주문할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덮밥류 7종, 돈가스가 4종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덮밥을 고르든 돈가스를 고르든 하겠죠. 됐어? 그래서 더해서 구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합의법칙에 대한 거고, 이게 경우의 수 제일 첫 단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의 전부입니다. 중학교 때 배우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보는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제부터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죠. 지금은 여기는 지금 현재 안 나오고 그 다음 내용에 나오게 되는 건데 오늘 11장도 좀 할 건데 그런 거죠. 우리가 말하는 n명 줄 세우기라고 하는 걸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이제 변형해서 사용을 하게 될 거라는 거. 그것만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거 써놓은 것 같은데 컨디션이 병신인가? 수형도는 뭐야? 수형도입니다. 여기서 숫자가 가지 숫자예요. 가지 모양의 그림이다 라는 건데 뭔 개소리가 써진 거지. 미쳤어. 자 보죠. 1-1번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375페이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풀어볼 건데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뭐라고? 그냥 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냥 세는 건데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 더하기 5 1 더하기 4부터 시작했어. 합이 5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이 어디로 갈 거야? 계속 이렇게 줄어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입니다. 라고 좀 더 빠르게 생각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치? 2번이 문제인데 이 경우의 수는 사실 집합을 배우고 나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좋기는 한데요. 우리가 집합을 안 배운 상태에서 이걸 이제 풀어야 되니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보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것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또는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 합의법칙 형태를 본다란 말이죠. 그런데 단순 합의법칙으로 보면 이 문제를 못 풉니다. 자, 2의 배수가 있어. 3의 배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둘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게 있죠. 2와 3의 공배수. 그러면 누구냐? 6. 네, 6의 배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1부터 30까지 2의 배수를 세면은 15개야. 그치? 네. 1부터 30까지 3의 배수는 10개입니다. 네. 그러면 3의 배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닌 새끼는 5개밖에 없니? 대충 생각해도 여기 안에 홀수가 몇 개, 소수가 몇 개인데
그쵸?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왜? 2의 배수 15개와 3의 배수 15개, 10개에는 6의 배수라고 하는 요 부분, 겹치는 부분 애들이 두 번 세지게 된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여기서 두 번 셌으니까 한 번은 빼줘야겠죠. 그럼 4의 배수가 몇 개니? 6의 배수가 몇 개냐면 5개겠지. 5개 빼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된다? 20이 된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근데 이제 듣는 김에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봐봐요. 만약에 1부터 50까지 2 또는 3 또는 5의 배수를 구한다 라는 걸 만약에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아까도 했잖아. 2의 배수가 있고요. 3의 배수가 있으면 이렇게 겹친다고 했죠. 됐니? 여기다 5의 배수를 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쳐버려요. 그러니까 2하고 5의 배수만 되는 새끼 있고 2와 3과 5의 배수 같이 되는 새끼도 있고 2와 3의 배수가 되는 새끼도 있고 2와 3과 5가 되는 새끼도 있고 3과 5가 되는 녀석도 있고 3과 5와 2가 되는 녀석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1부터 20까지 50까지 2 또는 3 또는 5의 배수니까 제일 처음에 25개 2의 배수 딱 떨어지게 할 거예요. 그랬나? 자 3의 배수는 26개죠? 아니 16개 미안해 16개 20 5의 배수는 10개죠. 그럼 봐봐 2의 배수에는 얘하고 얘가 포함되어 있죠. 3의 배수는 얘하고 얘가 포함됐으니까 얘 두 번 들어갔다 지금. 얘도 두 번 들어갔다 현재. 그렇지? 5의 배수는 얘하고 얘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두 번, 여기 두 번, 그 다음에 얘는 세 번이 돼버렸네. 됐어?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뭐 했어? 두 번 세진 걸 뺐잖아. 그러면 2 또는 3의 배수니까 6의 배수가 되니까 8개를 뺄 거야. 2 또는 10의 배수니까 또 10개를 뺄 거야. 3 또는 15의 배수니까 또 3개를 뺄 거야. 3 또는 5의 배수는 15의 배수니까. 됐지? 그랬더니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 여기를 한 번 빼고 여기를 한 번 빼고 여기를 또 뺀 거잖아. 그럼 여기 세 번 다 빠져버렸어. 그쵸? 맞아? 그래서 이 녀석 2와 3과 5의 최소 공배수 셋의 공배수 30이죠? 30은 1과 50 사이에 30에서는 하나밖에 없겠지? 더해야 돼. 알겠습니까? 혹시 알겠어? 이걸 원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호배의 원리다. 왜? 어감이? 호배의 원리가? 여기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뭐? 자, 그래서 처음에 구하고자 하는 거 다 더하고 겹치는 부분들을 다 뺀다. 겹치는 부분을 뺀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짜리를 다 더했죠. 두 개짜리 다 뺐죠. 세 개짜리를 더하는 거야. 만약에 네 개짜리가 있으면 하나짜리 다 더하고 두 개짜리 다 빼고 세 개짜리 다 더하고 네 개짜리를 또 빼야겠지. 이 지랄을 계속 반복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몇 개짜리가 겹치든 말든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너희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3개짜리까지 배우는 게 끝이고요. 3개짜리까지 시험 보는 게 끝이고 4개짜리는 사실은 경시가 아니면 나오지 않아요. 알겠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3개짜리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YZ의 개수에서 XYZ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건 개노가다요. 뭐 한다? 열심히 잘 세본다. 됐어요? 원래 이 문제는 Z부터 세시는 게 좋긴 합니다. 왜? Z의 숫자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이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Z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Y 순으로 애들을 넣어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고 다 세봐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우리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0이거나 양수란 소리죠. 그럼 Z에다가 0 주고 0 주면 얘가 11이면 되겠네요. 얘가 0 주고 얘가 1 주면 얘가 얼마겠어?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네. 9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0, 2, 7겠죠? 됐어요? 그럼 어디까지? 다 계속 이럴 순 없잖아, 우리. 여기가 어디?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Z가 0일 때는 다 했지? 그럼 Z가 1일 때로 갑니다. 그러면 또 X에다 0을 주는 거죠, 일단. Y가 7이겠죠. 그러면 1, 1, 5. 됐니? 이 점점점 쓰기 좀 그렇다잉. 이렇게 하면 끝나서. 됐습니까? 여기다가 2를 줬어요. 여기다 0을 줬어요. 그럼 여기가 셋인가요? 2, 1, 1. 끝이죠? 여기다 3을 줄 수는? 없잖아. 맞아요? 여기가 끝이야. 우린 겁나 열심히 셌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6개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12가지. 근데 룰을 보시면 알겠지? 위에가 작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지게. 그러니까 위에는 0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x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y 값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시고, 마찬가지로 x에다 이제 z가 0인 걸 다 썼으니까 1 쓰고 x가 늘어나고 y가 줄어드는 거 보고 2 쓰고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갖고 쓰셔야 돼. 그래야 안 헷갈린다. 알겠죠? 네. 자, 2번으로 갑시다. x 플러스 3y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x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똑같이 이제 우리가 할 건데 x부터 숫자를 집어넣을까 y부터 집어넣을까요? 네, y를 집어넣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y에다 일단 0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x는 10. 10? 아니 꼭 등식일 필요는 없잖아. 10 이하. 네, 0부터 그냥 10. 이러면 되는 거죠. 예. 몇 개? 11개. 11개. 헷갈리면 안 돼, 그거. 그치? 예. 자, y가 1이면 0부터 7. 7까지. y가 2면 0부터 4까지. y가 3이면 0하고 1밖에 없죠. 예. 그 다음부터는 넘어가겠지. 예. 그래서 11하고 8하고 5하고 2다. 뭐 26? 됐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셀 거냐, 표현 방식을 어떻게 해야 간결하고 쉬울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고민이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됐지? 네. 자, 2-4로 갑니다. 2-4로 간다고 해서 달라졌냐? 여기다 쓸게요, 그냥.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100원, 500원, 700원짜리를 모아서 3,000원이 되길 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100을 나누면 x 플러스 5y 플러스 7z가 3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를 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위에 거나 달리 여기서 말하는 x, y, z는 자연수. 왜? 무조건 하나부터 시작하자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누구부터 셀 거냐면 z부터 세겠죠? 네. 하나하나. 그치? 그러면 18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 둘, 13개. 하나, 셋, 8개. 하나, 넷, 3개. 끝이죠? 네. 그럼 이번엔 Z가 2개. 한 개. 16, 9면은 14, 19. 11 남았나? 예. 그러면 2, 6. 이걸 더 그릴까 말까를 고민해서 제가 했던 거라서. 칸이 좁으니까 옆으로 가면 잘 안 보이거든요. 이쪽 와서 더 쓸게요. 자, 3으로 가면 되나요? 3, 1, 4인가요? 맞네? 네. 끝이네? 괜히 그렸네? 힘들게? 그래서 몇 가지? 8가지. 네, 8가지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잘 세면 됩니다.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잘 셀 건데 어떠한 규칙성을 갖고 써야지만 겹치거나 빠지지 않을 것이냐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뿐이죠. 예. 넘어갑시다. 자, 10의 자리 숫자는 짝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 얘는 이제 뭐 하겠다는 거냐면 이제 고배법칙을 보겠다는 건데 우리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1의 자리는 소수를 쓴다는 거니까 10의 자리는 소수 쓴다고 했으니까 2, 3, 5, 7 말고 못 쓰는 거죠. 두 자리잖아. 11부터는 두 자리가 아닌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는 빼셔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다 쓸 수 있는 건 짝수라고 했으니까 0, 2, 4, 6, 8이죠. 네. 1의 자리 숫자는 소수.
10의 자리 숫자는 짝수.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아, 요거 좀 애매한데. 1의 자리가 소수래요. 응? 아니 1의 자리가 아, 1의 자리 소수야? 예. 바꿨었구나. 상관은 없는데 이것 때문에 바꿨었으면 상관없고. 그러면은 여기 못 쓰겠네? 4 곱하기 4 16개. 이게 이제 약간 고민했던 게 이거였거든. 0은 짝수니? 맞죠. 홀수와 짝수를 얘기하는 범위는 원래 초등학교 때 배우신 거고, 초등학교 배울 때 자연수의 범위에서 홀수 짝수 얘기를 했어 사실. 네. 그럼 0은 짝수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셨던 기준에 따르면 0은 짝수가 아닙니다. 왜 저 새끼 자연수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지수나 이런 것들도 확장하시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짝수 홀수의 개념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0은 짝수라고 얘기를 해요. 짝수의 의미가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러면 0이라고 하는 녀석은 2로 나눴을 때 몫이 0이고 나머지도 0인 녀석. 그러니까 맞게 보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는 맞지 않을까요? 짝수죠. 몫이 0이. 마이너스 1이죠. 예. 나머지가 0이고. 그럼 질문. 자, 마이너스 5는요. 짝수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5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은? 마이너스라니. 나머지의 정의를 나중에 경시에서 배우시면 음수와 양수의 나머지 정의를 다 하시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우리가 2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야. 나머지는 원래 자연수의 범위에서만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사실 뭐 상관은 없어요. 별 의미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이게 1의 자릿수가 되면 1이 만약에 반대로 뭐 소수가 10의 자릿수자고 짝수가 1의 자릿수자였으면 이제 고민이 좀 스러운 거죠. 저기다 0을 넣어도 되나 안 넣어도 되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사실 아까 전에 잠깐 했던 거야. 자, 넘어갑니다. 저희 2번 하겠습니다. 아, 이걸 안 했냐? 예. 항의 개수를 구하시고 몇 개 개수? 9개. 9개지. 앞에 3개, 뒤에 3개. 끝. 종류를 구하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고, 종류를 구하라면 상황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는 이 항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9개입니다. 자, 12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몇 개죠? 너희들 알고 있는데 이거. 16개인가? 네, 16개입니다. 근데 왜 16개야? 양의 약수의 개수가 그냥 약수의 개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를 우리가 하면 120이면 서해수분의 소인수분해를 했어.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 곱하기 5. 근데 너는 왜 저기다 지수에다 1을 더해서 곱해가지고 약수 개수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16개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은 뭐해? 계산할 때 4 곱하기 2 곱하기 2에 16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왜 저기다 1을 더하냐를
알고 있냐 이거를 지금 이해하자라고 나오는 게 이 단원 요 문제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곱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건 2의 영제곱은 1이다. 내가 1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녀석을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형태를 띄고 여기에 지수에다 뭘 쓸 거냐라는 걸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건데 2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부터 3 사이의 숫자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개야. 됐어? 그럼 여기 3은 지수를 0 또는 1이라고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개라고. 5의 지수도 우리는 뭐야? 0 또는 1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2개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의 거듭제곱을 안 쓸 거냐, 하나 놓을 거냐, 2개 놓을 거냐, 3개 놓을 거냐 해서 여기는 4가지 경우의 수, 여기는 3을 쓴다 안 쓴다 2가지, 여기도 5를 쓴다 안 쓴다 2가지.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는 16가지라는 약수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2번에 120과 180의 공약수의 개수인데 120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5, 180은 2의 제곱에 3의 제곱 곱하기 5. 그러면 이 녀석이 말하는 공약수는 최소 공약수구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먼저 구할 거고 이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에 얼마? 60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약수의 개수는 2를 하나 쓴다, 안 쓴다, 2개 쓴다. 3가지. 3을 쓴다, 안 쓴다. 5를 쓴다, 안 쓴다. 그래서 12가지의 약수의 개수를 가질 거고. 됐습니까? 120의 양의 약수 중에 5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본다는 건 세 번째 문항은 우리가 2라는 게 있고 3이라는 게 있고 5라는 것 중에 여기에 지수가 1로 고정돼 버린 겁니다. 5의 배수니까. 여전히 우리는 여기다가 0 또는 1을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여기다가는 0부터 3 사이에 있는 수를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건 앞에 건 4개, 뒤에 건 2개. 그래서 5의 배수는 8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4-4번까지 하고 잠깐 쉬죠. 자, 20의 n제곱이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전체의 n제곱 2n 플러스 2n 곱하기 5의 n제곱 이 형태죠. 그러면 결국은 안 쓴다부터 2n까지 2n개를 쓴다까지 해서 얘네들은 2n 플러스 1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얘는 쓴다부터 안 쓴다부터 n까지 해서 n개의 경우 n 플러스 1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이걸 곱했더니 뭐가 나왔어? 28이래요. 자, 2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7 이퀄 제로 이거 풀자는 거죠. 됐니? 근데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솔직히 여기서 그냥 푸셔도 돼요. 왜? 우리가 얘를 풀어내는 가장 큰 이유 원래 2차분 형식을 풀어낼 때 얘를 풀어서 정리하는 큰 이유는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서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풀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얘는 자연수죠. 자연수죠. 그리고 둘을 봤더니 홀짝성이 다르죠.
맞죠? 얘는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는데 얘는 무조건 홀수인 새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새끼를 우리가 짝수를 분명히 갖고 있는 새끼가 돼야 되니까 이 새끼 짝수가 돼야 되고 이 새끼 홀수가 돼야 될 거고. 그러면 이 새끼가 갖고 있는 홀수 중에서 가장 작은 홀수는 7이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7 가져가고 얘가 3 가지고 얘가 4 가져가면 되겠네. 그래서 n 값이 3이죠. n 값이 3이면 문제가 풀리죠. 굳이 전개 인수분해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건 이 녀석이 뭐기 때문에 n 값이 분명히 자연수이기 때문에. 됐어? 그거 판단해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직접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대충 숫자를 때려 넣어서 찾을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 이런 부분은. 알겠지? 수능 문제가 나오신다고 하면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요번에 너희들이 수능이 바뀌면서 아주 어려운 걸 낼 만한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미적분이 안 나온다는 순간 너희들한테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갖고 푸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우의 수가 될 거야. 알겠지? 잠깐 쉬었다 하자. 자, 이어서 5번 있는 부분 볼 거고 길찾기에 관한 문항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경우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A에서 P 들려서 B 가는 방법하고 A에서 Q 들려서 B 가는 방법이죠. 그치? 그러면 A에서 P 들려서 B 가는 방법은 2 곱하기 3이겠죠? A에서 Q 들려서 B 가는 방법은 2 곱하기 4겠죠? 맞니? 이거 하거나 또는 이잖아 사실 이 둘의 관계성은.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 둘은 더해야겠죠. 그래서 1번에 경우의 수는 이제 14가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2번은 이제 어떻게 보겠다는 거냐면 경우를 잘게 좀 쪼개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A에서 P 같다, B 같다, P 같다, A로 오면 A에서 P 같다, B 같다, Q 같다, A로 오는 경우 A에서 Q, B, P, A, A, Q, B, Q, A 이렇게 이제 보자는 거죠. 됐니?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될 거고 48인가요? 얘는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48. 얘는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될 거라서 얼마나 사게 사람 이거? 64인가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왕복하는 방법에 가질 수다. 같은 지점을 두 번 이상 지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네 위에. 여기 답이 96인가 한참 쳐다봤네 진짜. 얘네들은 안 된다는 소리네. 얘하고 얘.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보면 되겠네. 96까지. 됐습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 C에서 D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하여 A의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개수가 40이 되도록 할 때 추가해야 되는 도로의 개수를 구하시오. 네요. 네. CD를 연결한다고? 원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5-4번 문제를 보면 A에서 C 들려서 B 갈 수 있죠. 맞니? A에서 D 들려서 B 갈 수 있는데 이거 말고 뭘 세우겠다는 거냐면 C와 D 사이에 다리를 놓겠다는 소리니까 이게 가능하고 이게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그래서 위에는 변할 리가 없죠. 그렇잖아. 얘는 1 곱하기 2고요. 얘는 3 곱하기 2네. 4개, 6개. C에서 D 사이의 다리의 개수, 요 사이에 가는 길의 개수를 n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5-4번의 제일 처음 거는 처음에 2 곱하기 n 곱하기 2가 되실 거고 여기는 3 곱하기 n 곱하기 2가 되시겠죠. 됐어? 그러면 얘네를 다 더할 건데 얘네를 다 더하니까 10n 플러스 10인데 얘가 40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애는 3이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자, 색칠하기 얘기가 나왔는데 색칠하기는 완전 다른 영역이니까 좀 잘 이해하도록 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건 맞는데요. 전형적인 문제 6-1번 문제와 전형적인 6-4번 문제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아, 6-1번 문제와 6-4번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6-1번 문제는 지금 보면 애들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인접한 애들의 영역성인데 A는 B, C, D랑 인접해 있고 C도 A, B, D랑 인접해 있는데 B는 A와 D만 C도 A와 D만 인접해 있습니다. 맞니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색칠을 되게 단순하게 인접한 영역이 많은 애들부터 차례차례 색칠해주면 그냥 끝나. 됐니? 갖고 있는 색깔은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A에다 4개 중에 하나 쓸 거야? 예. 그러면 C는 A 거 못 쓰니까 3개? 네. 근데 B는 A와 C 거 못 쓰니까 2개지만 D도 A와 C 것만 피하면 되니까 2개라는 거죠. 얘를 곱해서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48가지. 딱 끝인 거죠. 이 문제 풀이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6-4번 같은 애예요. 6-4번을 보면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A, B, C, D라고 적혀 있죠. 자, 얘네들은 인접 영역의 개수가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 D도 2개죠. 인접한 것이 어느 것 하나 많은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꼭지점을 마주보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른 녀석을 보면 요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막꼭지각이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치? 이 막꼭지각을 보고 있는 이런 아이들,
이런 애들이 있는 애들은 같은 색을 칠할 거냐 다른 색을 칠할 거냐에 따라 다르게 이제 구분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A에다 빨간색 칠하고 B, C에다 노란색을 칠하면 얘네들이 이제 남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얘를 빨간색 칠하고 얘도 빨간색을 칠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 그럼 얘네들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막곡지각을 공유하고 있는 두 영역에 대하여 A와 C가 같은 색으로 칠을 할 거냐 A하고 C를 다른 색으로 칠을 할 거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지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A와 C가 같은 색이면 이거 들어본 단서도 이거 맨날 틀리던데 우리는 색칠을 이렇게 할 거거든. 이 순서대로. 자, 우리 갖고 있는 건 4개니까 A에다 쓸 수 있는 경우처럼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C에다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죽여버려야 돼 이러니까. 3가지. 3가지? 2가지. 같은 색으로 칠한다고 했잖아. 1가지. 그래 한 가지야. 한 가지. 얘가 칠한 거 그냥 갖고 와야 돼. 예. 알겠어? 그러면 B하고 D는 얘가 칠한 거 딱 한 가지만 썼으니까 얘네들은 3개를 쓸 수 있고 얘도 3개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36가지. 근데 A와 C가 다른 색으로 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몇 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합쳐서 우리는 뭐한다? 84다. 라는 얘기고요. 이건 사실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실제로. 이 문제가 나오면서 막 이제 변형 문제들을 막 요즘 출제를 하고 있죠. 요즘에 이제 문제집에 많이 등장하는 새끼는 이걸 변형해서 이렇게 해줘.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네. 똑같아요. A 먼저 색칠해주고 B와 D가 같은 색이냐 B와 D가 다른 색이냐를 구분하면 되는 거.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유형 7번이고 요거는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집을 가능한 방법의 개수와 집을 금액의 개수는 다른 형태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100원짜리가 별론데요? 저 50원짜리. 아니 50원짜리 뭐 500원짜리 아니라 50원짜리인데 잘못 쓰긴 잘못 썼는데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문제. 7-2번으로 좀 바꿔서 보죠. 이거 집에서 풀어요. 응? 집에서 풀어요. 왜 그럼 그냥 집에서 풀어.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6개, 10원짜리 3개입니다.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이제 이걸 어떻게 보겠다는 거냐면, 자, 500원짜리 하나 내는 거하고 100원짜리 5개 내는 걸 다른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예. 됐어요? 이걸 지불 가능한 방법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번은 자, 500원짜리를 낸다 안 낸다 몇 가지? 2가지. 네, 2가지. 100원짜리는 안 낸다부터 시작해서 6개까지. 그럼 몇 가지? 7가지. 7가지. 10원짜리는 안 낸다에서부터 3개까지. 네. 4가지. 그럼 얘네 다 곱하면 뭐야? 우리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1을 하나 빼야 돼요. 왜일까요? 0원.
그렇죠? 500원짜리도 안 내고 100원짜리도 안 내고 10원짜리도 안 내면 그냥 돈을 안 낸 거잖아. 그럼 지불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 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7, 8에 56에서 하나 뺐으니까 55가 되겠네. 자, 됐습니까? 지불 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조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안 낸다의 개념 때문에 이제 1을 하나 빼게 되는데, 잘 봐요. 우리가 500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6개가 있죠. 네. 그럼 100원짜리 5개를 모아서 500원짜리 하나 대체시킬 수 있지. 예. 맞아? 예. 그러면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금액으로 애들을 다 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보냐? 이번 문제를 풀 때는 실제로는 100원짜리를 11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실제로 다 지불이 가능하거든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섞으면. 10원짜리는 대체가 돼, 안 돼? 10원짜리 모아서 100원짜리 바꿀 수 있어? 없죠. 없어. 그러니까 그냥 10원짜리 3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짓이 안 내는 것부터 11개를 내는 것까지 해서 1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안 내는 것부터 해서 3개까지 해서 4가지가 나오는데 둘 다 안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4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됐니? 네. 자, 7-4번으로 가고요. 10원짜리 3개, 50원짜리 몰라요. X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 2개입니다. 자, 이 동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가 59개일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라고 했으니까 이 50개가 50원을 갖고 얘를 대체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체가 된다. 이 경우로 나눠서 볼 거거든요. 됐지? 그러니까 x가 2개 이상만 되면 대체가 될 거야. 그러니까 10원짜리 그냥 3개라고 보고 50원짜리를 몇 개로 볼 거냐? 50원짜리 몇 개로 봐야 될까요? 몇 개? EX 50원짜리가 몇 개 있어야 100원이 되냐? 2개요. 2개. 예. 그러면 100원짜리 2개는 50원짜리 몇 개랑 같아요? 4개. 4개랑 같죠? 예. 그러니까 50원짜리 개수를 x 플러스 4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치? 예. 그러면 5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의 개수가 x 플러스 5. 5고요. 10원짜리 낼 수 있는 개수가 4개. 그 다음에 여기서 1을 빼야겠죠? 형님? 이렇게 했더니 이 개수가 얼마? 59. 59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x 플러스 5가 15. 됐니? 이거 넣으면 60. 60을 4로 나누면 15잖아. 예. 그럼 x는 10. 50원짜리 10개 갖고 있었네? 됐니? 네. 아니잖아. 에이씨,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59개고 지불 금액을 따로 구하라는 거야. 미안해. 잘못 썼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냥 우리는 뭐 해야 돼? 여기 4 x 플러스 1 2 마이너스 1 있고 59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죠. 네. 맞나요? 네. 맞아? 여기 3이죠. 넘기면 x 플러스 1이
얘가 하면 60, 12로 나눌 거니까 얘가 5, x는 4. 됐지? 예. 그럼 우리는 뭐로 생각한다고? x가 50원짜리 4개가 있으니까 이 새끼를 다 50원짜리로 바꿀 거죠? 10원짜리 3개 있다고 생각하고 50원짜리 몇 개 있다고 할 거냐면 8개 있다고 할 겁니다. 예. 됐어요? 예. 그러면 얘로 지불할 수 있는 가지수는 9개, 얘로 지불할 수 있는 건 4개. 곱해서 1을 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형태는 35가지 형태가 나올 겁니다. 끔찍해. 예. 388페이지를 보면 예. 대표 문제 8번이 있죠. 네. 왼쪽 거가 저기 써있는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치?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했냐? 8-1번은 5명으로 1명 더 늘었어요. 3개 더 많아졌어요. 많다는 소리죠.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화가 나는 거죠. 세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너네가 정말 이 단원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지면 경우의 수를 여기서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런 형태의 8-1번 같은 아이들을 교란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1번화 시킬 수 있어요, 사실은. 그때 가서 좀 잘 하시면 그때 가서 배우시도록 하고, 지금은 배우실 일이 아니시고 이제 이건 사실 좀 노가다를 뛰셔야 되는 건데. 자, 자리 만들어주고 A 자리에 일단 A 못 오잖아. 그럼 B부터 시작하겠지? B 뒤에 올 수 있는 애를 C, A부터 썼어야죠. A, A. 뭔가 다 박살나는 소리지? B, C. B는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뭐 왜 또 B를 쓰고 지랄이야. C, D, 이. 네, E가 있겠죠. 자, BA 왔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C만 아니면 되는 거지. D도 되고 이. E도 되겠다. 자, D가 왔으니까 남는 게 C하고 E밖에 안 남았지? 예. 그러면 EC, 그치? 예. 남았는 게 C하고 D니까 CD. 이렇게밖에 안 되죠. 네. 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누구누구? A. A, D. D, E. E. 젠장, 자리 먹었네?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 다음에 C. 아니 E. 남아있는 게 우리가 ED니까, DE니까 이거밖에 없을 거고, 얘는 D를 썼으니까 E. E가 여기 올 수밖에 없고, A. 남는 게 A 남았니? 맞아? 예. 자, E 남았으니까 E 갖다 썼고, 남는 게 D하고 A, A하고 D 남았으니까 A. AD. 이렇게 되셔야겠지? 자, 얘가 이로 내려오셔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D. D를 갖다 썼으니까 여기다 갖다 쓸 수 있는 건 누구냐라고 했을 때 C 자리니까 A 쓸 수 있다, B 쓸 수 있다. B는 썼구나. A 쓸 수 있다, C는 안 되고 D는 썼고 E 이렇게밖에 없네요. 자, A, B, D 썼으니까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냐면 C하고 E가 남았죠? 그러면 여기가 EC. 그쵸? 그 다음에 얘는 A하고 B하고 D하고 E 썼으니까 C하고 A하고 남았겠네? A. C. C. A, C도 되고 C. C, A도 되나? 예.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많아. 아, 세는 너무 빡세. 자, 2로 시작하면 B, E. 그러면 여기다 쓸 수 있는 거 A 된다. D.
C는 안 되고 D, E는 썼잖아. 아 그랬나요? 그치? C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는 애들이 좀 줄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쓰면 C, D 이거밖에 없고 얘는 A도 있고 지금 남은 게 C도 있잖아. 네, A, C도 되고 CA도 되죠? 올라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어나네. 자, A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B, C, D, E 네 개죠? 그래서 44개. 자, 1학교 시험 볼 때는 외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저기 4개짜리는 9개다. 5개짜리는 44개다. 한명 늘어났는데 어? 한명 늘어났는데 35개가 나왔어. 경우 수도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자, 8-4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5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고 각 자리의 숫자는 2하고 3밖에 없습니다.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3번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몇 개나 되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또 연락 열심히 해. 세는 거죠. 예. 자, 2하고 3을 5개 배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2, 3, 2 가능하지? 맞아? 네. 그쵸? 예. 이걸 왜 이렇게 해? 이렇게 썼어야지. 맞아요? 여기에 3이 올 수 있죠. 근데 이제 뒤에 2가 와야죠. 여기는 2가 올 수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뭐 할 거야? 3을 넣을까? 되니? 네. 맞죠? 얘를 3으로 바꿀 수는 없어. 없죠. 자, 2로 시작하면 이게 끝인가요? 전체 몇 개야? 8개? 됐어? 예. 2로 시작하면 8개. 2로 시작하면 8개, 3으로 시작해도 8개겠지? 그러니까 2 곱하기 8 하겠다. 여기서까지. 자, 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게 끝이야. 다 되었어. 실제로 오늘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열심히 잘 세서 보자는 거고,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건 그 다음 장에 있는 순열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열의 표현부터 쭉 이해를 하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더라도 일단 처음 쓰는 용어들이니까 다시 잘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 다음 단어는 순열과 조합이다 라고 하는 게 답안이고요. 1단원은 순열 이런 거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예.
너네가 사실 순열과 조합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풀이 과정을 좀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n명 줄 세우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n부터 곱하기 시작해서 하나씩 빼가면서 인원수를 빼서 2 곱하기 1까지 쓰게 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10명 줄 세우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n 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요 기호는 팩토리얼 i구나. 이렇게 있습니다. mp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팩이라고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정확하게 의미는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팩토리얼로 얘기를 하죠. 보통은 3팩 정도는 뭐 3 곱하기 2 곱하기 6이라는 거 너무 쉽게 알고 있으니까 원래 3팩, 4팩, 5팩, 6팩까지는 우리가 딱 보면, 자 6팩 얼마죠? 라면 720이라는 숫자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저 정도가 이제 되셔야지만 문제를 푸는데, 뭐 팩토리얼을 쓰는데 의미가 있는 거고. 자 6팩토리얼 얼마지? 라고 하는데 내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하고 있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팩토리얼 용어를 쓸 필요가 없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n명 중 r명 줄 세우기라는 걸 해볼 건데, 자 5명 중 3명 줄 세우면 어떻게 쓰죠? 네. 5명 중에 3명을 줄 세울 거야. 네. 식을 어떻게 쓰냐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네,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10명 중에 3명을 줄 세울 때는 10 곱하기 5 곱하기 8.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때는 n명 중에 r명을 줄 세우면 n부터 시작해서 n-에 이렇게 빠지면서 이 개수가 몇 개가 되게 세게 세우는 거냐면 r개가 되게 세워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뒤에 오시는 녀석은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예. 왜 이렇게 되느냐면 우리는 숫자를 빼면서 가죠. 예. 여기 제일 처음 숫자를 n-0로 보시면 맨 마지막의 숫자가 n-r이 아니라 n-의 가로에 r-1이 와셔야 0부터 r-1까지 r겠죠. 네. 1부터 r개가 r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 이제 n-r-1 되시는 거고, 이걸 풀었으면 이 형태가 되죠. 이렇게 쓰는 녀석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쓰냐면 퍼멘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걸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 우리가 지금 n-0부터 n-r-1까지, 그러면 이 다음에 원래 팩토리얼만 n
마이너스 r,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 해서 쭉 해서 1까지 곱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n 팩토리얼을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됐니? 네. 자, 해볼까요? 너네가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정도 6p2로 할까? 얘는 원래 지금 다시 뭐야? 5 곱하기 4죠. 그래서 2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 형태로 표현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n-r이니까 4팩으로 나눈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이렇게 지워지면 6 곱하기 5인데 정신 같은 거 줬어. 미안해. 6 곱하기 5 똑같은 애가 나오죠. 네. 그래서 팩토리얼 퍼뮤테이션 두 가지 지금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 외울 수 있겠어? 이 두 가지 퍼뮤테이션 팩토리얼 관계성. 우리 그래서 원래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npn이라고 하는 새끼는 같은 녀석입니다. 됐어요? 네. 왜 n명 중에 n명을 줄 세우거나 n명을 줄 세우거나 같은 말이죠. 됐지? 그러면 사실 이 상태로 하면 어떻게 돼? n팩을 0팩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0팩은 0이? 0팩이 0이면 문제가 성립하지 않잖아. 지금 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게 성립하지 않잖아. 네, 그래서 얘네들은 몇 팩이냐? 이 녀석은 1이다 라고 보통 낼게요. 자, 한 명도 줄을 세우지 않는 거죠. 0명 줄 세우기지. 그러면 아무도 안 세운다의 방법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경우의 수거든요. 이해돼요? 당연히 1팩도 1이고요. 됐나요? 그러다 보니 np0 n명 중에 빵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잠깐 쉬었답시다. 지금 내가 체력이 안 됐으면 되겠어. 잠깐만 쉬었다가 얘기를 하죠. 자, 끝을 내봅시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퍼뮤테이션까지는 이해하셨죠? 네, 두 번째는 조합.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대표 뽑기죠. n명 중 r명의 대표를 뽑을 건데요.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5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줬습니다. 됐죠? 그러면 n명 중 r명의 대표를 할 거면 사실 n부터 시작해서 n-1 n-r 플러스 1까지가 우리가 아까 뭐라고 r개라고 했었죠? 그렇지?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된다? r 곱하기 r-1 2 곱하기 1까지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 녀석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NC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N 여기서 C는 컨비네이션. 자, 오늘 배운 단어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지금 들어본 단어죠. 어디 가면 알려줘? 피자. 피자집 가면 얘기해요. 콤비네이션 피자가 존재하잖아. 조합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써 있으니까 사실 얘네 아까 전에 우리 뭐라고 했냐면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이 녀석은 사실 써 있는 게 뭐니? r 팩토리얼이죠. 네. 그러면 근데 이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요 녀석은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지? 네. 이렇게 쓸 수 있니? 요 녀석이 나타나는 게 NPR이었으면 예. 요 녀석이 나타나는 게 뭘까? NCR. 얘가 N 퍼뮤테이션 R로 썼다라고 요 빨간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요 녀석은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N에서 N-R을 빼서 R로 쓴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쓰게 되면 N 퍼뮤테이션 R N-R로 쓸 수 있거든. 예. 됐니? 네. 그러면 얘를 지금 어떻게 쓴 거야? N 퍼뮤테이션 N-R이라고 하는 녀석을 N-R 팩토리얼로 나눴네요. 예.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NC N-R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컨비네이션 쓸 때 되게 많이 쓰는 건데 우리가 5명이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한 10명이 앉아 있다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7명의 대표를 뽑을 거야. 근데 10명 중에 7명의 대표를 뽑는다는 것과 10명 중에 대표가 아닌 3명을 뽑는 거는 똑같은 짓인 거죠. 예. 그러니까 둘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NCR은 NC N-R과 같다. 이거 증명을 하는 것들을 이제 사실 배우시거든요. 그 증명하는 방식을 이대로 쓰는 거죠. NCR은 N 퍼뮤테이션 R의 R팩인데 이건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N 팩토리얼